그 마이너스 P가 급소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급소진이 되고 있고 정말 남아있는 것들은 정말 저층, 약간 못난이 매물이고 거의 무피이거나 아니면 그 상태에서 정말 뭐 몇천만 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이제 P가 붙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가 매수를 하는지 이제 알아보니까 세비치님, 요즘에 서울 청약 막 경쟁률 엄청 높아졌다고 하고, 올해는 서울에서 청약 많이 한다고 하는데, 막 올해 안에 서울 집을 장만 못하면은 막 부의 격차가 엄청 커질 것 같고, 이렇게 막 불안감이 들거든요. 되게 쫓기는 마음이 막 들어요. 막 어떻게 막 서울로 주소를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마음인데, 세비치님은 요즘에 서울 청약이나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청약, 뭐 경쟁률 같은 거 관심 있어서 많이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특히 서울은 진짜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에요. 거의 뭐 2자리, 3자리 이렇게 해서 막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확실히 사람들이 서울에 관심이 많구나. 그 서울에 사는 사람들도 정말 청약을 많이 받는구나. 그런 거 많이 느끼고요. 근데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권으로 가더라도 경기도에서 요즘에 사람들이 관심 많은 도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청약 경쟁률이 정말 높게 나와요. 그리고 서울도 보면 예전에는 사실 뭐 이렇게 세대수가 되게 작은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경쟁률이 높게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곳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 이게 확실히 과열이 되는 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방은 미달이 나거나 그런 곳들이 많아요. 지방 중에서도 보면 이런 가운데서도 청약 경쟁률이 잘 나오는 곳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양극한데, 예를 들면 이제 지방 중에서도 강원도 쪽에 보면 춘천에 분양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경쟁률 2자리 이상이 나왔어요. 근데 분양가가 5억대였는데 33평 기준 5억대인데 주변의 분양 그 기숙 아파트하고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제가 여기가 왜 이렇게 잘 나왔지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거기 대장 아파트가 있는 입지가 온이동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지가 또 괜찮고 브랜드도 괜찮고 하니까 이런 데는 또 잘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부산 쪽을 또 봤거든요. 네. 근데 부산에 보면 남구에 대연동이 있는데 그 대연 DIL이라는 단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청약 경쟁률이 2자리 이상이 났어요. 너무 잘 났어요. 근데 여기가 제가 그래서 혹시 분양가가 되게 저렴한가 싶어서 봤더니 33평 기준으로 8억대인 거예요. 사실 저는 분양가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 단지가 정말 대단지예요. 4,000세대가 넘어요. 그러니까 대연 3구역을 이제 재개발한 그 단지거든요. 근데 왜 많이 나왔을까요? 고민했어요. 왜 많이 나왔지 생각해보니까 일단 여기가 뭐 대연 3구역, 대연 2구역, 뭐 우암 뭐 재개발하는 구역하고 해서 그 일대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뭐 여기가 뭐 롯데캐슬이랑 현대건설에서 또 같이 이렇게 하는 곳이에요. 그 대단지고 이제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여기 사람들이 관심이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완전 고급화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단지 바로 옆에 몇 달 더 빨리 분양했던 두산 위브 제니스라는 단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미달이 났어요. 미달이 났었는데 미달이 나서 여기가 선착순 분양까지 갔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대연동에 아까 DIL이라는 단지가 선방했잖아요. 잘 났잖아요. 그래서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가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너무 괜찮은 단지가 분양을 하면서 그 전에 미달났던 단지가 다 이제 계약이 완료가 되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다 잘 나오는 건 아닌데 뭐 지방이라 하더라도 뭔가 확실하게 변화가 있는 곳. 뭐 그런 좀 입지가 정말 괜찮은 곳에 분양한다거나 더 좋아질 곳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청약을 넣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고, 아까 이제 저한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울 수도권 분양 많이 하니까 무조건 그쪽에 넣어야 되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뭐 그쪽에 살고 있고 뭐 조건이 되고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내가 서울 수도권에 해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청약뿐만 아니라 뭐 투자를 하거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저는 무조건 거기만 해야 된다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요라는 게 서울 수도권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분양을 하는 곳, 기대되는 곳들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게 입증이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내가 그런 조건이 안 되는데도 무리해서 서울 수도권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방도 괜찮은 곳은 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곳들을 미리 내가 잘 찾아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서울 수도권이 지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그 전에 많이 올랐던 곳들이 이번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이 가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결국엔 여기가 오르면 지방광역시도 오르거든요. 흐름의 차이는 있지만 지방광역시가 오르면 또 나중에 더 규모가 작은 중소도시도 오르니까 결국에 흐름은 흘러갈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못 샀다고 속상해할 게 아니라 그 다음 스텝을 난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가진 그 가용 자금으로 어디를 할 수 있을까를 미리 그런 지방에서도 내가 찾아놓는 작업 그런 것들을 해놓는 것도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광역시도 아니고 지방 중소도시에 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지금 중소도시에는 사실 저희가 투자하거나 할 때 막 변동성이 심하다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막 투자하기가 무서워지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 제일 큰 광역시라고 하면은 대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에 요즘에 마이너스 비 분양권도 많다고 하고 그런데 지금쯤 이제 공부해서 눈여겨봐서 그 서울 다음에 흐름이 만약에 광역시로 오게 되면 그때의 흐름을 타서 이제 대구에 분양권을 매매하는 게 맞는지 요즘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근데 제 주변에도 대구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뭐 대구로 임장 위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계속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결국에는 중요한 게 지금 대구가 하락을 많이 했잖아요. 미분양도 거의 13,000개가 넘었고 특히 올해 23년에 입주 물량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요인 때문에 저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원한 하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대구도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가 정말 지방에서도 강력시급이고 확실하게 그만큼 규모가 된다고 하면 일정 수요는 확실하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지금 내가 어떤 곳을 투자를 할까를 미리 이렇게 공부를 해두는 게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최근에 대구가 분양을 정말 많이 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분양을 더 이상 하고 있지 않거든요. 최근에 이제 분양했던 단지들이 이제 분양권으로 나와 있고 또 그 단지들 중에서 최근에 입주하는 단지도 되게 많아요. 입주가 몰리다 보니까 마이너스 비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마이너스 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마이너스 비 사기도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도자에게 돈을 받는 형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가 돈을 받고 잠수를 타거나 뭐 이런 일들이 실제 있었거든요. 그만큼 마피가 많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대구에 있는 그 분양권 관련된 뭐 부동산에 연락을 해보니까 그 마이너스 피가 급소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급소진이 되고 있고 정말 남아있는 것들은 정말 저층 약간 못난이 매물이고 거의 무피이거나 아니면 그 상태에서 정말 뭐 몇 천만 원,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 이제 피가 붙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가 매수를 하는지 이제 알아보니까 현재는 이제 실거주자 정말 뭐 처음 내 집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상급지 좀 더 괜찮은 상급지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다 거래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느끼는 게 이렇게 지금 대구가 미분양이 많고 입주가 많은데도 그래도 이렇게 살려고 하는 수요가 있구나 그런 거 많이 느꼈고요. 우리가 막 그 도시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항상 상급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 상급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알아야 되는데 대구의 상급지라고 하면 수성구, 범어, 사동이잖아요. 네. 근데 그곳들도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더 많이 빠졌잖아요. 그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곳들이 회복을 다 하고 있어요. 정말 어떤 곳은 예전에 거의 고점에 근접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확실히
더 빨리 움직이는구나. 그런 거 많이 느꼈고, 지금 그런 상급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매물이 지금 뭐 마이너스 B 같은 곳들은 많이 급소진되고 있고, 뭔가 변화를 하고 있구나. 네, 그런 거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제 수요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미분양이거든요. 네. 근데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미분양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줄어드는지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네. 얼마 전까지 뭐 13,000개 정도였다면 지금은 12,000개 정도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미분양이 계속 줄어드는지, 이게 급소진되는지, 이제 그걸 계속 관찰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추이가 미분양이 줄어드니 한국으로 간다고 하면 확실하게 이제 이렇게 반등을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저는 준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